예, 8월에 이제 시작입니다. 7월 한 달도 정말 무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8월 달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른 플랫폼에 이제 아이템 오픈도 남아 있고 뭐 다른 일들이 좀 바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이제 뭐 말에 관한 이제 일화를 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게 사람의 간에 그러니까 생각이나든지 인식이 이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말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산다, 뭐 그리고 또 같은 말을 쓰면은 이제 마을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치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문자는 이렇게 아마 한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문자로 이렇게 문을 단단 말이에요. 그 달면은 그 앞에 이제 입구자, 입이 있잖아요. 입구자 이거를 중간에 넣으면 이게 물을 문자가 되거든요. 물을 문자는 하면은 이제 그 문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서가지고 뭐 이제 그 장이 서서 묻든지, 이제 그러면은 그 묻는 것에 따라서 이제 사이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구자 옆에 가로왈자처럼 이제 이렇게 쫙 하나를 더 꺼내 중간에 이게 사이 그 가로왈자인데, 그러면 이제 문자 안에 가로왈을 넣으면은 그게 이제 사이 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었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라고 이제 나중에 진화로 표현을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람은 둘로 이렇게 뭐 서로 기대야 된다, 짝대기, 뭐 지게와 짝대기처럼 뭐 이런 의미도 나중에 후대에서 표현하자면 사실은 사람이 둘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동의를 하는 사람이냐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냐, 그게 이제 사이 간자에다가 나타나거든요. 인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좋은 의미일 것 같지만은 두 종류로 나뉜다 이거예요. 내하고 동의를 하느냐 동의를 하지 않느냐, 이 두 종류로 나눈다는 것이 시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쳐놓고 거기 이제 누가 이제 추장이나 누가 수임관이 그 문을 달아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물었을 때 우리 편 남무 편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는 야 안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동의가 되고 인이 되는 거예요. 인.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거든. 우리 편이다 이런 뜻이 우리다 이 말, 우리 같은 멤버다 이런 뜻이. 그러면 이제 그 물었는 대답에 따라서 너는 밖에 일한다고요. 밖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바깥에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그럼 이게 밖에 이래 된다고. 너는 밖에 일하면 이게 이제 BACK, 그러니까 뭐 돌아가라 이런,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으로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인과 이제 밖에가 나눠지는 그게 문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지명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제가 이제 이걸 쭉 이제 보면은 제가 아가 응아하고 이제 애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은 그걸 아로 그러고 애라 그러고, 그러면 뭐 응애 뭐 응아할 수도 뭐 이래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응자 발음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애자 발음이나 아자 발음이나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 이런 성씨나 뭐 이런 이름이 많잖아요. 뭐 뭐 이런 거. 그러고 이제 이 동양권 문화에서는 그건 거의 다 이렇게 쓰는 데가 많거든요. 뭐 이런 지명 뭐 이게 전부 다 이제 그걸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기 두만강 위에 이제 보면은 그 만주 쪽에 조금 그건 이제 아무르 강 같은 거도 그러니까 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르 이라면은 우리 물이다. 얼마나 그 신성시했던 그런 우리 물이다. 뭐 이런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울타리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뭐 이것까지 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그게 이제 인 안에와 밖에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우리라를 그리고 이제 우리 울타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울란바토르 이라면 우란과 밖에 뭐 이런 뜻이 뭐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란이든 울바카치든 뭐 평야에 울란바토르. 그러면 이제 인디아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인디아 뭐 인도 마냥 인디 그럼 안에 뭐 인 안에 뭐 이런 뜻이 안에 이런 뜻에 차지만 그 파키스탄이랑 바깥에 밖에 땅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면까지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인과 밖에 안에와 밖에 시원이 되는 거고,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은 뭐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이제 뭐 평생에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 왜냐 그러면은 뭐 우리 이 땅에 낳는 뭐 이 역사도 잘 모르고 이 지명도 잘 모르고 이 흔적 우리 뭐라 그러죠? 여기에 나오는 흔적도 다 우리가 못 찾아가지고 있는데, 뭐 내가 외국 가서 뭐 한다고 뭐 여행 다니는 거 그거는 뭐 좀 뭐 이게 좀 안 맞는 것더라. 그래서 안 갔는데, 이 국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거 찾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아직도 제가 다 못 찾았는데, 제가 20대 말 거의 말점에 되는 걸로 했는데, 제가 뭐 이런 일을 과연 내가 무슨 뭐 사업할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매예가 공무원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는 제가 뭐 우리나라 역사 문화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사실은 생각만 있지, 계획이 뭐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살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낮에는 뭐 거의 시간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뭐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고는 다 빌려봤거든요. 그 이제 도서관 책을 뭐 공짜로 빌려주니까. 근데 뭐 이건 조금 시금방진 소리인데, 한 1년 정도 뭐 온갖 책 다 바쁘니까 이제 뭐 별로 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책을 또 아무거나 또 본단 말이에요. 보면 이것도 저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뭐 또 읽어봐야 별 소용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책을 탁 접어놓고 제목 한번 보고는 이제 목차 한번 쓱 보고는 이제 우리가 프롤로그를 해가지고 이제 머릿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자가 써놨는 머릿말. 그럼 머릿말 한번
읽어봐요. 그건 좀 자세히 봐요. 머릿말은. 왜? 머릿말을 쓸 때는 저자가 아주 신경 써가지고 쓰거든요. 토시 하나에도 사실 좀 의미 있게 표현을 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안 그래서 머릿말 제일 신경 써가 쓰지 않습니까? 저자가. 그래서 그건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또 읽어보고 눈 감고도 저기 무슨 말인고, 무슨 의도로 쓰는고, 이제 이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잠시 또 있어보고 또 그러다가 또 에필로그 이제 뭐 끝맺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또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또 그것도 좀 신경 써서 그거는 뭐 머릿말보다는 신경 안 쓰지만은 그것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 보고는 이제 책 안 보고 그냥 놀다가 바깥에 이제 뭐 한 30분이나 뭐 바람 쐬고 또 뭐 좀 놀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책을 딱 보거든요. 보면은 이제 바깥에서 놀면서도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뭐 육체로 뭐 운동하고 뭐 놀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약간 그 아까 봤던 내용들이 그냥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책을 딱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하냐? 과연 내가 에필로그 보고 머릿말 보고 끝말 본 거 생각했던 게 그 안에 내용하고 뭐 비슷한가? 과연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썼는가? 이제 이런 걸 확인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엄청 속독을 빨리 하거든요. 그러면 막 거의 뭐 다 넘겨버려요. 그것도 금방 그러니까 비슷비슷 이제 내용을 들어온단 말이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막 1시간 안에 책 한 권 다 보고 던져보고 막 또 하면서 그래도 또 다른 책 보고 이래가면 거의 막 거기 있는 그 뭐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보다시피 했는데 그 머리 남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독서 습관도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이 플랫폼으로 그 책을 읽으면 고정관념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입니다. 이 머리가 반도체. 그러니까 씩 왔다가 또 미자 보고 다 해야 돼요. 지나가. 그게 이제 액기스는 또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지식의 총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대 말에 대해서 이제 아주 고민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뭐 사람 살면서 막 고민스러운 게 다 있잖아요. 뭐 어떤 경우도 뭐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지 뭐 자기 인생에서 무슨 좀 어려울 때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있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제가 고향을 뭐 언제든지 뭐 바닷가 그 문무대왕 쪽에 고향을 뭐 차를 몰고 그냥 제 혼자 밤이든 언제든 뭐 새벽 1시도 되고 2시도 확 떠나버리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1시간 뭐 밤에 가면 1시간 반 정도만 걸리면 가니까. 근데 하루는 분명히 갔는데 이게 경주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차가 왜 여기로 왔지 하면서 보니까 구미가 보이길래 이제 구미 IC에서 내려가지고 남구미 IC에서 내려가지고 이 도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싶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쓱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인동 가는 그 다리가 있어요. 구미 아마 사시는 분은 알 텐데 인동 가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리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 거예요. 그때가 밤 한 12시 가까이 다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는 보니까 그 인동이 시골이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뭐 도시가 이제 들어서고 그때 공단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시골 같았는데 그 인동교에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그 맞은편에 보이는 산이 아주 좀 눈에 밤이라도 밤에는 왜냐 이게 뭐 지평선은 아닌데 이 산에 이 굴곡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이었습니다. 그 산이 엄청 그 굴곡 자체가 이제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좌측이 좌측 언덕길로 이렇게 가는데 선산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 갔는데 그 어느 암자에다가 이제 탁 가게 됐는 거예요. 그 암자의 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 촛불 켜놓고 있었는가 기도나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제가 턱 들어오니까 그래 이제 좀 밤에 너무 늦게 이래 누가 들어온 거 보면 뭐 답답해서 들어오지 그 정상적인 사람이 원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차를 한 잔 떡 주면서 뭐 이것저것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별로 대답도 안 하고 싶고 이랬는데 뭐 생년월일도 묻고 뭐 이제 왜 왔는지는 안 묻죠. 뭐 답답한 거 다 하니까 스님 그 정도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그 제가 이제 스님은 뭐 성함이 무슨 뭐 어째 됩니까? 이제 이러니까 뭐 자기는 무공 스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무공이다 이러더라고. 연세가 꽤 많아. 그래 내가 아니 우리 고등학교 때 연사님도 무공 스님이었는데 뭐 왜 똑같아요? 무공이 왜 그래 많아요? 내가 이러니까 어디 그래 이제 그 제 고등학교 때 이제 무공 스님이라고 이제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었는데 동화사 나중에 주지도 하고 뭐 중앙종회 의장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우리끼리는 땡중이라 이러지만 그 뭐 입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건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 남들은 복을 뭐 태어날 때 복을 한 개도 지니고 힘든데 나는 칠복을 태어났는데 뭘 그렇게 그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오르르 하지 말고 뭐 지구 밑으로 쑥 들어가면 세상이 다 네 건데 뭘 그래 고민하냐 하면서 내보고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는 순간 뭐라 그런 거 번쩍 이렇게 약간 떼어들어 흐려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뭐 차를 몰고 와붙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해가지고 대구로 내려오려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는데 해가 막 중천에 확 떠가 있는 거예요. 중천에 길이 엄청 해가 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침인가 싶어가지고 이 해가 왜 떴지 하면서 그때 의식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구 안 내리고 경주까지 가서 이제 바닷가를 갔는 겁니다. 바닷가까지 가니까 이제 해가 안 떴는 거야 아직. 예? 그 올 때는 해가 떠가 엄청 밝았는데 그거 가보니 해가 안 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시간 또 그때 이제 해가 뜨더라 그러니까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게 우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는 것은 직진으로 보이지만은 우주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그 경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이 경계를 벗어나면은 그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 사람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영어도 그렇고 하여튼 이상하게 일한다 이런. 그 제가 왜냐면은 어떤 생각의 경계에 지식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연구해가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할 때 그 경계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생각을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몇 달 지나가지고 제가 그때 그게 좀 꿈인가 아닌가. 이제 어떤데 꿈이 혹시 내가 그때 그 스님이 혹시 그 계시간에 꿈 꿨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그것도 밤에 또 갔어요. 가니까 진짜 그 계시더라고. 예. 거기에. 절에 보통 보면 꿈 꾸는 것 같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저녁 꽤 늦는 시간 아닌데 한 8시 9시 정도는 됐는 것 같아요. 어두웠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잠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간다고 묻지도 뭐하고 그래가 어디 갑니까 이러니까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개 너무 첩첩산중으로 계속 가자 이게 홀린 것처럼 어쨌든 스님 가자는 대로 또 갔는데 그래 한 2-3시간 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가니까 이제 노 스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반갑게. 그래 이제 갔으니까 삼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노 스님이던데 그래가지고 절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스님 보고 탁 느낀 게 제가 있었어요. 이 강호의 고수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강호의 고수들이 은퇴하든지 이러면은 숨어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시골에
노부같이 뭐 이렇게 짝대기 하나 이렇게 짓고 이렇게 가도 나중에 보면은 뭐 그 고수 검술로 하는데 짝대기 하나 까도 뭐 고수들 다 죽인 그런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그 스님한테. 예, 무슨 느낌이. 그래서 이 범상치 않는 분이구나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이제 뭐 얘기만 쭉 듣고 있는데 뭐 자고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고 그 스님하고 이제 자고 이제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봉암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봉암사를 사실 절은 뭐 웬만한 절은 다 가봤어도 봉암사라는 게 있는 줄도 그때 사실 몰라서 20대 말에. 그러고 그 봉암사가 일반인들 출입을 못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스님하고 거기 계곡에 있어요. 계곡으로 쭉 올라가니까 계곡 엄청 맑은데 그 계곡 안에도 일반인 출입이 안 돼. 거기 이제 그 바위에도 뭐 보살 우리 부처님 있잖아요. 그려놨는 거 그것도 엄청 그게 그 오래된 거 같은 게 또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종정을 지어서 서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암 스님이 이제 저는 모르니까 이제 그때 뭐 스님한테 스님 뭐 전함이 어찌 됩니까? 제가 그건 또 묻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 그냥 뭐 그러나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몇 년 한참 지났는가 뭐 어째 이래서 보니까 그분이 매스컴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종정으로 추대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또 범난이 일어나고 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와중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스님이 서암 스님이구나. 이제 그때 아마 같이 데리고 가셨던 분이 무공 스님인데 그분은 살아 계시니 제가 궁금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오래 한참 흘러가지고 다시 이제 뭐 그쪽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제 봉암사 말고 그 구미에 있는 이제 인동교 건너가지고 좀 가다가 좌측 어디 인덕에 있는 그 절을 한번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 뭐 도시가 개발됐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찾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서암 스님하고 무공 스님 보면서 제가 이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을 경계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오르려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항상 그러니까 뭐 낮은 자세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낮은 자세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낮은 자세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중심에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무리의 평균적인 중심만 있으면 되지. 항상 중심을 잡고 중심에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전쟁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왕이나 아니면 뭐 전쟁의 그 리더가 일선에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이제 가는 경우는 승리할 경우가 많은데 이제 왕이 이제 친정을 직접 하면은 진짜 왕과 우리가 좀 이런 용어를 좀 뭐 써서는 죄송한데 뭐 시다발이 하는 그 볼일 다 바쁘면 그 전쟁 패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전쟁 때 보면 어디 왕 이제 가가지고 한참 옮겨가지고 진지 옮겨가지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병사들도 지치고 다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천막 그거 멋지게 지어야 돼. 밑에 양탄자 깔아야 되죠. 뭐 물도 파야 되죠. 뭐 불 떼야 되죠. 막 진짜 뭐 시다발이 하다가 아들 지치부들 정도로 이래 되는 전쟁은 그게 패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런 역사를 봤을 때 그런 건 아니야 되겠다. 내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 내 스스로 움직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다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역사를 볼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내가 앞장서서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앞장서서 제일 진지하고 먼저 나가고 해야만이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돈도 적게 들잖아요. 예. 폼 다 잡아, 그 무슨 돈 가지고 우리 이렇게 큰 사업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자세로 이제 그거 경영 철학이라고 할기까지 이제 거창할 건 없고, 이제 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 양식은 생각은 경계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은 간촐하게, 가볍게, 주장스럽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일관된 행동 양식이고 경영 방식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메타홈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도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